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현도령입니다. 지금 일단은 정치에 관해서 이제 이모저모를 얘기를 하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새삼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얻을 건 없었는데,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조금 우호적이었던 관계를 좀 우리가 다시 도모하자라는 선언의 수준의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17년 만에 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공동 선언은 아니지만 공동 뭐 협약 같은 그런 게 나왔다 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원래 이제 언론은 이제 투켜 세워주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번 정상회담이 뭔가 좀 진일보한 느낌은 없다라는 걸 밝혀드리고, 그렇게 무슨 토착이고 지랄 연병들을 하면서 했는데, 뭐 그러면 뭔가 좀 참신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 열린우리랑 시절에 그 친일 임명 사전 했을 때, 그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지. 그때 뭐 이제 그때 당시 뭐 한나라당 뭐 친일파니 어쩌더니 뭐 했는데, 박정희를 뭐 남로당 뭐 올려놓느니 말느니 하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열린우리당 의원들 막 조부랑 아버지 막 친일 행적한 거 막 드러나갖고 결국은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찔리는 거는 막 이렇게 덮기에 급급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 자,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51%까지 떨어졌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하까지 뭐 금방 떨어질 거냐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고, 떨어져 봐야 뭐 47, 46, 45 이렇게 박스권에 일단은 갇힐 거라고 보는데, 지금 더 좆된 거는 이제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이고, 이제 도저히 이제 경영을 못하는 이제 수준의 이렇게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필요는 하죠. 그런데 무조건 노동자는 선이고 고용주는 악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적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 막상 지금 경제부총리도 주식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 들어왔었고, 진성준 정책의장은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실언으로 사퇴를 했었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구호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정책들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가가 5,000포인트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힘들죠. 전문가들이 힘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뭐 토착 왜곡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뭐 아주 지랄 쌩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지금 뭐 그런 거 뭐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죠. 예? 그러면서 뭐 아주 칭찬을 하고, 저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좌파가 아니에요. 노무현이랑 똑같아요. 노무현도 좌파는 아니에요. 뭐냐면, 예? 굳이 얘기하면은 뒤에 수식어가 붙어요. 노무현은 좌파 민족주의자예요. 네? 좌파 민족주의자고, 이재명은 좌파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자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앞에 좌파가 붙은 거랑 우파가 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일단은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노무현 같은 경우는 약간 확신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좌파적인 약간 그런, 좌파는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아젠다가 그동안 이제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왜곡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노무현은 약간 그런 시대상에 있었고 자기가 몸소 겪었고 데모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파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은 뭐냐면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거를 일종의 섞어 쓸 줄은 알아요. 아는데, 자, 민족주의자들은 원래 이제 국익 우선이거든요. 우선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은 민족주의자이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좌파 정책 속에서 우파적인 정책을 몇 개 넣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 세대들의 반발을 살 거다. 왜 젊은 세대냐면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 교통비를 100% 환급을 해준다는 거야. 인구 내에. 그러니까 뉴스 인터뷰 보니까 뭐 저는 찬성해야 하는 사람도 인터뷰만 내 보냈거든. 실제로 애들 여론은 아니에요. 누구를 또 잡아 쳐 죽이려냐고 하는 여론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버스비, 지하철비, 교통비 부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예? 정말 그거를 해줄 거면은 노인 승차를 싹 폐지하고 노인네들의 그런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요, 지하철이나 전철, 버스 적자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해주면서 그 회사들이 이제 그런 프리패스권이라던가 그런 이제 한 달 정액권에 관해서 그런 걸 혜택을 늘려주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비 부담 별로 안 돼요. 이거 갖고 불만이 있다 그러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노인네들도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 좋든 싫든 간에 그 공약은 좋은 공약이에요. 노인네들 무료 그거 탑승하고 없애고 전국에 이제 교통 바우처를 제공해서, 왜냐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해 주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할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교통은 정말 이 서민들을 위한 생각하자면, 예? 서울이야 서민들이 택시 타는 거 선택사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에는요, 시골에는 택시를 무조건 타야 돼요. 노인네들이 그 교통비 경감을 해주는 게 옳은 복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교통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무슨 거기다 세금을 퍼붓고 앉아 있는 정책을 하냐 이거야. 이게 들떨어진 짓거리 또 하고 있는 거지. 응? 자, 아까도 얘기 돌아와서 이게 이제 보수 인사들을 토착 왜군이 친일파라니 막 몰아붙였던 자들이 한일회담에 결국 내놓는 게 없잖아요. 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해서 이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사면이 되면서 하도 이제 날뛰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고만해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대표는 사면을 주는 건 정청래 견제용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을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권력자들은 외로울 거고, 나는 이재명이 살아온 역사, 뭐 본인의 발자취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포퓰리스트 막 좌파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좋다 이거야. 이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돈 풀어서 뭘 하자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안 했으면은 뭐 당적이 민주당이든 뭐 민주노동당인 거 다 괜찮은데 이 뼛속까지 그러니까 세금은 내 돈이야, 세금 풀어서 나라를 뭐 세금 풀면은 나라가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말로 이 살아왔던 환경을 보자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다행인 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민족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붙긴 하지만 이 포퓰리스트적인 것만 좀 버리면 그래도 후대는 괜찮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겠다 그런 거고, 저는 이번 영상에 대통령 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민주당 편에 서서 토착 왜군이 뭐니 하면서 그렇게 막 반대편 진영을 아주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청래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꼽으려고 이제 할 거고, 예, 아직은 권력이 세고 집권 초창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경선 끝나고 박찬대를 같이 불러서 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냐, 정청래를 연맹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면 정청래와 독대를 해주고 다시 박찬대를 부르고 민주당 지도부를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청래와 조국과 이재명 대통령과 피트기는 두뇌 싸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 상황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또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좀 녹록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랑 뭐 이렇게 산자부 장관인가요? 미국에 들어갔죠. 일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 먼저 간 것으로 가서 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일본 먼저 갔다. 이게 지금 보수 정권에 이랬으면 씨발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났을 거야. 자, 근데 이게 녹록치는 않아요. 그만큼 정부가 지금 힘들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상 초유의 지금 블레어 하우스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 거고, 이게 미국이요, 어쨌든 돈 뜯어가는 거고, 일단 우리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실무회담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도 공식 방문까지는 우리가 등급을 매겼어서 해줬어야 돼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공식 방문이라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빈 방문은 못 갔어도, 이게 지금 실무 방문인데 블레어하우스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 생겼다. 지금 미국이 얼마만큼 우리를 뜯어갈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녹록치 않을 거다 하는 거고, 제가 이제 탄핵 전국 때 얘기했죠.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간섭을 많이 할 거다. 미국 개입을 많이 할 거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외교는 상징과 의전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다 빼놓고 있는 거예요.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보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 방송에 얘기했죠. 대통령 선거 후에 축전도 한번 안 보내고 한참 있다가 그거 돈 뜯어내는 거 확정되니까 그제서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이거는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고 미국 관리들도 모르지 않아요. 이거는 뭐 우리 동맹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로 뭐 제3지대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던 짓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아들 청구서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개방 이런 여러 가지 협상 디테일에서 청와대가 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구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거냐, 우리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비 분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상회담 그 순간에는 그래도 좀 정제된 거로 우리에게 그다지 뭔가 손해인 듯이 이렇게 그런 문구나 직접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아마 사정사정을 해갖고 그렇게 그래도 좀 정제된 문구로 나올 거다.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는 엄청난 청구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또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돈을 엄청 풀 거다. 이 원하는 똥값이 될 거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워낙 뭐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집을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지만 다른 현물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왜? 원하는 똥값이 됩니다. 향후 10년 뒤 보세요. 똥값이 되니까 여러분 잘 준비를 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막 정책을 막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좌파 드라이브를 쫙 걸진 않을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정권이 문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거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 숨쉴 구멍은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정가 이모저모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